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0.25%포인트가 올라 1.5%가 됐습니다. 총재가 공석이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건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급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하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뛸 수 있어서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풀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열렸습니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엔 동결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걷어들여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처음 4%대를 넘은 물가 상승폭이 올해 내내 떨어지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엔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당연히 이게 다들 이득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같아서는 고정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6억 원을 연 4.5%의 고정금리로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30년간 매달 300만 원 넘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는 그런 시기인데 대출 이자 올린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한국은행은 올해 2차례 이상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지금도 최고 6%대인 담보대출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야에도 모임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거리두기 종료가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정확히는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757일 만입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완전히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가 정점 구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어제는 위중증 환자가 962명 나오며 38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 완화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또 현재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나 집회도 인원에 상관없이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감염 위험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점차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에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는 등 아직 해제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많아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종료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오늘 발표합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단축되거나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갈등이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통해 일단 봉합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원팀임을 확인하며 신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인수위 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 대화를 나눴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동석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되면서 안 위원장이 공식 일정 취소라는 형태로 불만을 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안 위원장이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결국 단판 회동을 통해 원팀을 선언한 겁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공동정부라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고 신속한 합당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내각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안 위원장과 논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했던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에 복귀합니다. 윤 당선인 역시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하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노동계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JTBC 유미혜입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선 오후 늦게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